아빠는 하나팬. 안녕하십니까. 아빠는 하나팬입니다. 어제 경기에 충격에서 좀 헤어나오셨습니까? 저는 조금 헤어나오긴 했지만 못내 아쉬운 건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잊혀지지 않는 경기를 지우는 방법은 새로운 경기의 승리인데 해석하기도 오늘 경기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여한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아와의 시리즈는 조금 루징을 했지만 주중은 또 3승 3패를 맞춰서 승률 5할을 유지했다는 건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만날 팀 이제 잠실벌의 두 주인이죠. LG와 두산을 차례로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먼저 주중 시리즈 두산인데요. 지난 우리가 두산과 만났던 홈 3연전을 우리가 내리패했던 기억이 있죠. 수입패를 했습니다. 당시에 수장이었던 이승엽 감독님께 좀 갚아드릴 게 있는데 이분이 안 계시네요. 자, 이승엽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갚아드릴 빚이 있는데, 자, 이번 주중 시리즈 두산과의 3연전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 14, 15에 벌어졌던 두산과의 홈 3연전은 4대3 패배, 7대1 패배, 8대2 패배로 끝났는데, 당시의 패배가 매우 아쉬웠던 건 연승 가도가 끝나면서 맞았던 패배였고 빨리 다시 또 승리로 턴어라운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내리 3연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더 애석한 거는 잭로그나 최승용 이 선수들은 호투 중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컬 이슈라든지 다른 이슈 때문에 마운드에서 빨리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준비 안 된 두 번째 투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수들을 공략하지 못한 채 경기를 내줬다는 겁니다. 결국 계획에도 없던 빠른 킥오프에도 경기를 패배했고 그때 당시에 이승엽 감독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이승엽 감독님을 대신해서 이제 조성환 체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성환 대행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주축 선수 강승호, 양석환, 조수행을 바로 2군행을 통보했습니다. 강승호 선수 3루를 먼저 시작했다가 2루로 바꿨다. 결국 두산의 내야 포지션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포지션 이동에 부담이 많았을 텐데요. 결국 그 선수의 그런 포지션 부담이 이 선수의 타격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리그 3진 왕이었습니다. 2위가 플로리얼이었죠, 당시에. 하지만 이 선수를 내렸고 우리 노시 환장처럼 두산은 양석환장 때문에 팬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양석환마저도 FA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2군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조수행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조성환 체제는 일단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승엽과 다르다. 그리고 그동안 이승엽 체제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성환 체제가 보여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승엽 감독님하고 김경문 감독님하고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이 두 분은 3년차 감독이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베테랑 올드스쿨 감독인데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일단 주요 주축 선수, 베테랑 선수를 중심으로 쓴다는 거예요. 슬롯만 쓴다는 거죠. 그게 결과가 나오면은 역시 믿음의 야구라고 하겠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은 고인물 야구로 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하지만 조성환 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든 선수를 다 써보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데 그래 거기에 담보되는 세금 내면서 배우겠다라는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쉬운 타구를 좀 처리를 못하는 에러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지난주에 12개의 에러를 했습니다. 그 중심엔 일단 신예 선수, 여동건 선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조성환 체제는 혁신적인 실험을 계속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결과도 받아들입니다. 결국 드러나는 경험 부족과 젊은 선수들의 어떤 성장과 발전 이걸 맞바꾸고 있는 그런 체제인데요. 거기에 중심에 김민석, 박준순, 이유찬, 여동건 선수들이 있고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한 날은 결과물들이 좋았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그동안 알던 이승엽 체제의 두산은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두산은 완전히 새롭게 된 어쩌면 신빙, 새빙, 신상품의 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상대했던 두산과 똑같은 팀으로 생각하고 이 경기를 치르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양의지 선수입니다. 두산과의 시리즈는 한화 대 양의지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첫 번째 시리즈 우리가 양의지 선수한테 굉장한 모욕감을 줬죠. 왜냐하면 한 이닝에 도루 5개를 하면서 양의지 선수를 거의 어벙벙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루상의 주자들이 양의지 선수를 엄청 흔들었죠. 그때 양의지 선수의 당황했던 모습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반대입니다. 수입 시리즈, 우리가 수입을 당했던 시리즈에서는 양의지 선수가 우리 타자들을 완벽하게 다 알면서 볼배합으로 어린 투수들을 잘 이끌면서 주자 견제, 견제사까지 해가면서 우리 마운드와 우리 루상에 있는 주자들, 우리 타자들을 다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지 선수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극강의 투고 타저, 죄송합니다. 투고 타저 시즌에 지금 3, 4, 5의 어떤 이 기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의 이 기록을 유지하는 선수는 최영우와 문보경과 양의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3할 타율, 4할의 출루율, 5할의 장타율인데요. 타선에서마저 양의지까지 당하면 이번 시리즈는 또 양의지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리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10경기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5승 5패 했고요. 현재 승률 5할 진행 중입니다. 우리 사실 야구 진짜 내용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화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순항 중이라는 거 요건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산 반면에 3승 7패입니다. 순위 싸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인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키움과 마찬가지로 두산 역시 순위를 버리고 덤비겠다면 이런 팀들도 무섭거든요. 자, 최근 10경기의 양팀의 기록부터 볼게요. 타율 한화가 2할 오픈 6리 6이고요. 두산은 2할 2푼 9리 10입니다. 당연히 어린 선수들을 쓰다 보니까 모수가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나빠져서 이렇게 반영되는 것 같고요. 평균 자책점입니다. 한화가 어느덧 7위까지 내려와 버렸네요. 4.6입니다. 두산 9위고요. 4.81. 득실 여기서 참 두산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는 47점 득점에 49점 실점하면서 득실이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두산은 득점이 30점, 실점이 53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적은 득점에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에서 클래식 지표는 어쨌든 한화가 유리한 게 맞는데 지난 시리즈에서도 우리가 다 유리했지만 그 시리즈 수입을 당했다는 건 또 애석한 일입니다. 자, 양팀 선발 매치업부터 보겠습니다. 코러빈 선수가 일단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코러빈 선수 복귀했을 때 상대의 2, 3선발이 어떻게 돌아갈지 조금 예측이 어려워요. 일단 1차전은 콜업인데 와이스의 외국인 선수의 맞대결일 것 같고요. 그 다음 2차전, 3차전이 두산 쪽이 조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최민석 대 조동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원준 대 조동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원준이 5차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최원준 대 엄상백 혹은 잭로그가 4일 휴식 후 등판하는 일정으로 잭로그 대 엄상백 시리즈도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가변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께서 한번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 투수가 누구라서 이기고 누구라서 못 이겼냐? 상대가 누구라서 치고 누구라서 못 쳤냐? 요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화이글스 타선 자체가 못 치고 있다. 방망이 자체가 빨리 개선되고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리즈 일단 첫 경기가 빅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동욱의 실험과 엄상백이 지난 기아전에서 일단 잘 던졌는데 같은 모습, 국회의 보여줬던 무사사구 그 경기 그런 형태의 투구를 또 해줄지 혹은 다시 엄상백으로 돌아갈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실 올 시즌 시작할 때 두산에 대해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좋은 유격수와 삼루수인 허경민, 김재우를 잃으면서 시작했던 거죠. 결국 내야가 불안해지니까 타선과 외야 모든 것들이 다 불안했는데 리툴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했던 두산인데 결국에 감독을 경질하면서 이제는 리툴링에서 리빌딩 모드로 버튼을 바꿔 누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군의 기회가 많아지면요. 어린 선수들에겐 굉장히 행복해요. 그 달콤한 1군의 기회를 어린 선수들이 지금 충분히 누리면서 야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성환 감독의 그 대행의 어떤 선수 기용 방식, 동기부여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1군의 기회를 줘볼게. 잘해? 그럼 계속해. 못해? 하지만 그럼 덕아웃에서 보고 배워라. 이런 부분인데 경기 안에서도 혹은 덕아웃에서도 어쨌든 경험치를 꾸준히 먹고 있는 두산의 어린 선수들을 올 시즌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키움과 두산 지금 9위, 10위 하고 있죠. 이런 팀들이 왜 무섭냐? 성적을 포기했을 때 나오는 적극적인 도전의식, 그리고 모든 경기에서 해볼 수 있는 걸 많은 것들을 하는 다양한 시도,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두산과 키움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적을 포기한 팀에서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팀 컬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두산 베어스와의 3연전 기대를 해보겠고요. 우리 와이스, 조동욱, 엄상백 선수가 호투를 해주면서 홈에서는 적어도 팬들을 실망시키거나 팬들을 답답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빠는 하나팬이었고요. 오늘 하루 푹 쉬시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승리의 한화이글스를 외치면서 달려보시죠. 감사합니다.